좀 가까이에서 해야 되네. 인트. 안녕하세요. 야, 개화 근데 아까 진짜 왜 꺼졌지? 야 그럼 다현아 너 살짝 옆에서 혹시 이거 약간 촬영 조교처럼 무슨 일 안 생기나 좀 봐줘. 개화의 개는 열다라는 뜻이고 화는 뭐뭐 화되다. 그러니까 뭐뭐 되다 뭐 그런 뜻이야. 개화는 이제 문화를 열어서 문화를 받아들이다 뭐 이런 뜻이지. 그러면 얘들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것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예를 들어서 체육복 등교라는 문화를 들어오려고 해. 근데 싫어하는 누군가가 있잖아. 그치? 쌤은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거 역시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겠지. 걔와 싫다. 걔와 반대론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걔와 하자라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 둘 간에 뭐가 생겨나? 제목이 그래서 갈등이지. 그 다음에 얘도 두 가지로 나뉘게 돼. 개화를 받아들이자.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여서 변화할 때 변화의 속도가 있죠. 변화의 양이 있지. 그럼 그 변화의 속도와 양을 빠르고 많게 하자는 애가 있을 것이고 천천히 조금씩 하자라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도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이해됐어? 네. 응. 그래서 얘는 좀 많이 변화하자는 거고 얘는 적게 변화하자는 거고 얘는 그냥 변화하지 말자. 기존 것을 지키자. X보다는 지키자. 유지하자. 이런 애들이 있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개화한 애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보다 먼저 개항한 애들이 있잖아. 네. 그치? 먼저 개항한 애들이 먼저 개화도 했겠지. 그치? 그러면 중국과 일본 중에서 중국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 자존심이 강해. 항상 최강대국이었어.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에도 거부감이 좀 있겠지. 내가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쟤네 거 별로일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실수로 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얘는 천천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강하면 강할수록 안 받아들여. 그치? 근데 얘네는 말했다시피 사무라이 정신. 그래서 강한 자가 지배하고. 그치? 그래서 얘는 미국한테 당하고 나서 바로 서양의 그 모습으로 바꿨다고 했잖아. 얘네는 그래서 얘들아 외국 배가 와갖고 여길 때려 부술 때 나는 서양의 정신에 당한 거야? 기술에 당한 거야? 군사 기술에 당한 거잖아. 새로운 배, 새로운 화포 이런 기술에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기술에 당했어. 그래서 기술을 받아들이겠지. 그래야 내가 어쨌든 얘랑 다시 맞서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자존심이 강하니까 정신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근데 얘네는 그 서양의 정신까지 다 사상 이런 것까지 싹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너네 생각에 기술만 받아먹은 애들하고 아예 통째로 바꾼 애하고 누가 더 나중에 많이 바뀌고 많이 달라졌을까? 얘가 아무래도 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지 않니? 그치? 강한 서양을 더 잘 배운 애들이 결국에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얘네가 승리하게 된 거죠. 얘네는 저요. 이렇게만 받아들였으니까 올바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대로 변화하지 못했고 여긴 제대로 변화한 애들. 그래서 이 둘이 붙었을 때 얘가 이기게 되고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히게 되는 청일 전쟁이 발생하게 되죠. 얘들아 그러면 우리 개화파로 돌아와서 우리 개화파들도 많이 싹 바꾸자라는 애들이 있고 적게 바꾸자라는 애들이 있었잖아. 그럼 적게 바꾸자라는 애들은 누구를 보고 배웠을까? 저 둘 중에 얘네는 중국을 따라가자는 애들이고 얘네는 일본을 따라가자는 애들이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하는 애들은 누굴까? 자,
조선의 신분 피라미드를 보면 최상층에 양반 사대부들이 있죠. 네. 자, 얘네는 변화, 개혁을 원할까요? 아니요. 왜 원하지 않죠? 자기는 이미 내가 이미 기득권이잖아. 기득권이 무슨 말이야, 얘들아? 기가 뭐야? 기득권이란 말을 들어봤지만 정확한 뜻은 모르지. 네. 기, 이미라는 뜻이야. 득은 획득, 권은 권력. 이미 권력을 획득하고 있는 거야. 기득권이라고 그래. 그럼 그 기득권 세력들은 그걸 놓치고 싶어 하지 않잖아. 변화될 필요가 없잖아. 내가 현재 기득권이니까. 그래서 개화를 원하지 않았던 애들은 대부분 누굴까요? 양반이나 위인. 이런 애들이 이럴 확률이 높지. 그러면 이 바뀌지 않는 애들은 누구였을까? 얘는 아닐 확률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이 밑에 있는 농민이 지금 당장 내일 농사 계획 세우고 내일 밭에서 김 멜 거 생각하고 그런 애들이 뭘 개화를 하고 이런 걸 해. 그치? 하려고 해도 누가 했겠어? 보통 얘네가 하죠. 역사에서 보면 얘들아,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을 지키려는 애와 그걸 뺏으려는 애들의 싸움이 정치사에서 지속되거든. 예를 들면 신라의 진골 귀족이라고 있었어. 이 진골 귀족을 뒤집어 엎으려고 신라 말에 노력했던 애들이 있고 바로 밑에 육두품들이야. 그리고 고려 말에 고려 초에 신라 말 여말 나말 여초, 그러니까 신라 말 고려 초에 호족들이 이제 정권을 잡잖아. 왕건도 호족이었잖아. 나중에 이 호족들을 뒤집어 엎는 게, 그러니까 이 호족들이 나중에 문벌 귀족이 되고 이 문벌 귀족을 바로 밑에 있던 무신들이 뒤집어 엎는 무신 정권. 무신 정권 이후에 다시 신진사대부들. 그 다음에 이런 엎치락 뒤치락이 되는데 보통 아래서 이렇게 엎는 경우는 거의 없어. 바로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 조선에서 바로 밑에 있는 얘네들은 어떤 계층이었을까요? 아까 누가 얘기했잖아. 중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중인에 포함되는 계층들은 뭐뭐 있었을까요? 역관, 의관, 등등등. 그러니까 의사. 그다음에 역관은 뭐야? 통역, 번역 하는 애들이죠. 그럼 얘네들은 조선시대 때 제일 상류층은 뭐해? 일하고. 일해? 유교 경전 읽고 시 쓰고 문학 쓰고 그러잖아. 양반 사대부들. 근데 얘네는 그런 거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농민도 아니잖아. 나라의 필요는 한 애들이고. 그래서 얘네가 뭘 형성하고 있었어요? 중인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역관은 무슨 일을 한다고? 통역, 번역. 뭘 통역 번역해? 외국어를 통역 번역하지. 그럼 역관은 아무래도 사신들이 외국에 갈 때 따라가는 애들이잖아. 네. 그럼 외국에 많이 갔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달라져? 응? 생각과 시야가 달라지지. 야, 너네들도 원래 이 학교에 안 왔으면 그냥 너네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갔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너네의 시야가 어디밖에 머물지 않아. 그냥 니네 동네에만 머물고 있잖아. 근데 여기로 오면서 어떻게 됐어? 이 사대문 한복판 안에 있는 종로로 너네 시야가 확장됐잖아. 왔다 갔다 하는 길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고, 그 밖을 나가야 시야가 넓어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쌤이 원하기로는 너네 있잖아. 대동 졸업하고 다 외국으로 가버려. 얘들아, 우리 글로벌 시대에 다 외국으로 나가야 돼. 이 좁은 우물 안에서 어떤 개구리가 더 높이 뛰는지 경쟁하는 건 내 생각에 별로 의미가 없다. 다 갔으면 좋겠다. 다. 쌤이 그러지 못해서 내 제자들이라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야. 어쨌든 그래서 역관 당시에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경석이 이제 외국을 많이 갔다 오면서 청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받아온 거야. 청나라는 우리보다 먼저 개화했잖아, 열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최신 서양 서적들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었던 거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같이 본 거예요. 그런 책들의 명칭이 뭐 해국도지 또는 뭐 영한지략 뭐 이런 책들을 가져왔는데 내용이 다 뭐냐면 세계지도, 세계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어요. 그걸 박규수라고 하는 당시 평안감사 출신의 양반 집 사랑방에서 왜 끊겼어? 시연이가 자꾸 저거 화면을 보고 웃길래. 그 박규수 사랑방에서 오경석하고 이제 유홍기라는 한의사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책들 돌려가면서 독서 토론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박규수 사랑방이 개화파의 산실이 됐어. 근데 그러면은 박규수는 양반인데 왜 그런 데 관심이 있었을까? 라고 하면 박규수의 할아버지가 박지원이라는 사람이야. 박지원은 누구냐면 조선시대 후기에 여러분 실학파 알아요? 실학파. 실학파가 뭐야? 실용적인 학문 연구하는 애들이지. 왜? 성리학은 너무 실용적이지 않았으니까. 성리학이라는 유학만 파다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으면서 나라가 절단났으니까 조선 후기에 이제 진짜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학문을 하자라고 했던 애들이 실학파잖아. 박지원도 그 사람 중에 하나고, 박지원도 중국에 자기 사촌형 따라서 그 사신 따라갔다가 돌아오면서 열하일기라고 그 중국 문물 이렇게 기록한 책을 써요. 그러니까 깨어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밑에 박규수도 당연히 깨있겠지 생각이. 아빠가 안 깨있으면 자식도 안 깨있을 확률이 높고, 아빠가 시야가 넓으면 자식도 시야가 넓을 확률이 높잖아. 그래서 박규수가 이 오경석, 유홍기 이런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 뭐랄까 개화 사상을 퍼뜨리게 됐죠. 젊은 양반집 자제들한테. 그래서 거기서 학습한 애들이 나중에 되게 빨리 많이 바꾸자는 애를 되게 급진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급진개화파. 얘네는 좀 온건한 온건개화파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박규순의 그 사랑방에서 막 공부했던 애들이 다 나중에 급진개화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개화파가 둘로 나뉘게 됐어. 그럼 얘네들은 일단 개화를 하려면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가서 보고 와야 되잖아. 그 야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 우리도 하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뭘 보고 배우러 일루도 가고 일루도 갔겠죠. 그치? 그래서 일루 갔던 애들은 영선사라고 부르고, 일루 갔던 애들은 뭐 조사, 시찰단, 조사하고 이 시찰, 돌아보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명칭으로 이런 데 가서 배워와요. 그래서 조선의 개화 정책들을 실행하게 돼. 그런데 이 온건 개화파가 사실 흥선대원군이 1863년부터 10년간 집권을 한 이후에 1873년 이후부터는 이제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거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는. 근데 고종은 또 명성황후 민씨의 어떤 조종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어쨌든 민씨의 입김이 셌거든. 그러면서 민씨의, 그러니까 왕비의 친척들, 친척 오빠들, 그러니까 민씨들이 되게 많이 이 정부 고관들을 당시에 차지하고 있었어. 근데 그들이 누구랑 친했냐면 청하고 친해. 왜 초반에 얘네가 청과 친하냐면, 생각해보면 일본은 어떤 존재였어? 이전까지는 외란 이후 우리랑 싸웠던 애들이기도 하고, 또 외란 이후에 사이가 회복된 다음에는 우리가 조선 통신사라 그래서 조선의 문물을
전달해주기도 했던 애들이거든. 근데 너네 거꾸로 니네가 뭐 한참 가르쳐주던 애들한테 갑자기 배우려고 하면 약간 존심 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기도 하고 병자호란 이후에 우린 청해 사대하면서 청해 계속 사신을 보내고 막 배워왔었잖아. 그래서 그런 배경 때문에 초반에 온건개화파들이 친청 쪽이 많았어요. 청나라랑 친한. 그래서 처음에 이런 온건한 개화 정책들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너무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우고 할게. 그러면 지금 급진개화파, 그러니까 많이 바꾸자와 적게 바꾸자 개화파의 분류받고 마지막 하나의 분류가 뭐였어요? 지키자, 개화하지 말자라는 데 있었잖아. 걔네들은 위정 척사파라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까보면 어렵지 않아. 위는 뭐야? 호위하다, 지키다. 정은 바를 정자, 바른 것을 지킨다. 그 다음에 척은 뭐예요? 배척하다, 사는. 너네 막 사짜네, 막 사기, 아니면 사사로운 것들. 그러니까 사사롭다는 뭐라 그래야지? 사사롭다를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표현하나? 어쨌든 약간 사이비?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척한다. 그래서 걔네를 위정척사파라고 하거든요. 위정척사파도 흥선대원군 시절부터 이렇게 흐름이 있거든. 1860년대는 뭐 하던 시기에 뭐 병인양요 겪고 신미양요 겪고 막 이럴 때잖아. 화친하지 말고 싸우자 막 이럴 때잖아. 양노 모나키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위정척사파들이 주장했던 게 화친을 배척하고 싸움을 주장하는 뭐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1870년대는 76년에 강화도 조약 개항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무슨 얘기 했겠어? 개항 반대 이런 거 했겠지. 그 다음에 1880년에 뭘 하냐면 우리가 저번에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여러 문물들 배우러 갔었다 그랬잖아. 이때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청나라 외교관이었던 황준센이라는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뿌려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 저 옆에 미국까지 해서 이렇게 열강한테 둘러싸여 있는 한국이 조선이 나아가야 될 방향, 외교적 방향에 대해서 청나라 외교관이 얘기한 거야. 청나라 입장에서는 일본도 거슬리지만 이 위에서 호시탐탐 내려오려고 하는 러시아도 거슬리던 그런 시절이야. 그래서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 친중, 중국과 친해라, 일본과 맺어라, 결일, 미국과 연합해라 해서 방러, 러시아를 방어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가 조선책략이라는 책에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퍼져. 그런데 우리가 이미 중국과 관계가 있지. 그 다음에 일본하고도 조일수 조교를 맺어서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관계를 맺었잖아. 근데 미국하고 아직 관계가 없었잖아. 그래서 이 책을 계기로 해서 미국하고도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그게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야.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위정척사파 입장에서는 얘나 어차피 다 서양의 모습을 한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1880년에는 영남 지방의 10,000명의 유생들이 상소를 고종한테 올려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저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습니다. 하면 안 돼요.
이런 상소를 올리게 되거든. 그래서 위정척사파에 이런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쓸 필요 없어요. 교과서에 다 있어요. 자, 교과서 쌤하고 살펴보죠. 자, 박규수의 사랑방에 양반 자제들이 모여서 이러한 책들을 보면서 개화사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청나라의 개항과정과 양무운동을 목격한 이들은 이런 책들을 소개하였다. 여기 양무운동이 뭐냐면 쌤이 아까 설명했죠. 중국이 서양에 뭐만 배웠다고 했어? 기술만 배웠다고 했지. 그게 양무운동이야. 서양의 기술을 배우자. 이들은 양반 자제들을 개화 세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들이 개화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이런 일본의 모습을 정부에 보고했다. 2차 수신사 김홍집도 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홍집이 이때 가져온 책의 명칭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고 정부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뭘까 그럼? 양모운동은 아까 기술만 배우자고 했던 거였으면 메이지 유신은 뭐예요? 다 일본의 사상과 정신까지 다 배워서 완전히 바꾸자라고 했던 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야. 얘들아 앞에 봐봐. 이 마지막 문장에서 정부의 방향이 보이죠. 양무운동은 뭐 한대? 본받아요. 메이지 유신은 뭐예요? 참고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기본 방향이 뭐라는 거예요? 온건 개화적 방향이라는 거였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정부는 청나라를 본따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파견을 해서 배워왔다. 아까 쌤이 청나라로 보낸 건 영선사라고 했고 일본으로 간 건 조선시찰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서 이렇게 배워오고 지금 배워와서 설치한 게 다 느낌이 어때? 무기 공장, 무기 제조, 새로운 군대 다 뭐예요? 다 군사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잖아. 우리도 초반에 이런 것들을 배우면 되는 거지. 쌤이 아까 얘기했지? 제목이 가려져도 요것만 읽고 뭔 내용인지 알아야 된다고. 여기 써있죠? 친중, 결일, 연미 함으로써 당러 할 수 있다. 조선책략. 이게 안 가? 가지?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책략을 가져와서 조미수 동상 조약이 맺어지게 됐다. 이 조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평등하였다. 그러면 관세 부과는 아까 쌤이 조일 무역규칙에 보면 관세도 없고 항세도 없고 무제한 양육주택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했어요. 그래서 관세도 부과하고 양곡 수출 제한도 있어. 하지만 관세라는 건 쌤이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맘대로 매기는 거예요. 근데 조미수 통상 조약에서는 미국과 협정을 해야 돼. 관세를 내려면. 약간 불평등하죠. 근데 거중 조정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딴 나라랑 분쟁이 생겼어. 그럼 미국이 가운데서 조정해 준다는 거야. 근데 미국이 저 조정을 왜 해주겠냐고. 안 해주지. 굳이? 왜? 득이 안 되는데? 나도 조선에다 빨대 꽂고 빨아먹고 싶은데 뭘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조정해줘. 이런 조항을 받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최혜국 대우, 형사재판권 이런 것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저런 걸 주면서 이런 거라도 받은 건데 나중에 혹시 미국이 도와줄까? 안 도와주죠. 최혜국 대우 뭔지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 가장 좋은 대우를 남한테만 해주지 말고 나도 해줘라. 그래서 불평등 조약에서 가장 안 좋은 조항이라고 했어요. 자, 미국 공사가 이제 미국 외교관이 왔고 우리도 보답한다. 빙은 방문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보답해서 방문하는 보빙사를 파견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러 외국과도 외교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우리는 약한 상태에서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뜯겨 물리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다. 위정특사 운동까지. 이거 했잖아. 쌤이 아까 얘기했죠. 1860년대 척화주전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개양 반대. 그치? 외양일체 무슨 말일까? 외놈이나 양키나 똑같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핏바라먹으려는 애들이다 라는 거고, 1880년대는 미국과의 수교 반대하는 경상도 지방의 10,000명의 유생이 서명한 저런 상소가 고종할 때 올라오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요 이모골라부터 하겠습니다. 볼륨 높이기 꺼졌어? 볼륨 높이기 아직도 안 꺼져? 볼륨 높이기 볼륨 높이기 제발 꺼져. 볼륨 높이기 왜 안 되지? 볼륨 높이기 볼륨 높이기 왜 안 되지?